30년 가까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수학 때문에 고민인 아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중하위권인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쑥 올려줬던 공부 비법, 그 비밀을 알려드릴 거예요. 문제 많이 푸세요. 유명한 인강 들으세요. 그런 거 아니고요. 바로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문제집 한 권을 정해서 제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20문제 중 절반 이상 틀렸던 문제가 확 줄어들고 60점대인 수학 성적이 80점대, 아니 90점대까지 올라가게 될 거예요. 왜? 제대로 반복해서 푸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건지, 어떤 문제집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성적 올리는데 더 효과적인 저만의 꿀팁까지 구체적으로 모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집 한 권만 반복해서 풀면 성적이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 아주 핵심만 말씀드리면, 반복해서 푸는 것은 단순 반복이 아니라 꺼내 쓰는 연습입니다. 사실 아이들은 자기가 본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수학은 많이 본다고 실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다시 풀 수 있어야 실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미 인지심리학 분야에서 수많은 실험으로 꺼내 쓰는 연습, 즉 인출 연습의 효과가 입증되었어요. 둔로스키의 연구 결과 학생들이 흔히 쓰는 다시 읽기와 형광펜 칠하기, 이거는 학습 효과가 최하위로 평가되었습니다. 반면 문제를 풀거나 기억에서 꺼내는 인출 연습은 최상위 효과를 가진 학습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기억을 짜내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학습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아, 나 이거 알아 하고 넘어가는 순간 뇌에는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뇌는 이거 익숙하네? 기억 안 해도 되겠어? 하고 정보를 저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볼 때는 아는 것 같은데 결국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안다고 착각하며 공부를 하는 걸까요? 대부분은 잘못된 공부 방법 때문이에요. 공부한다고 무조건 학원 수업 많이 듣고 인강만 많이 듣다 보면 뇌는 익숙한 거네? 하고 정보를 저장하지 않게 돼요. 많은 분들이 수업을 들으면 아는 게 많아지지 않나요? 하고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 뇌는 생각보다 정보를 많이 저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배운 건데도 기억이 나지 않고 읽은 책인데도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배운 것을 뇌에서 꺼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게 정말 포인트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야 뇌가 공부한 것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실력을 높여줍니다. 물론 다른 좋은 공부법도 많이 있지만 우선은 뇌가 제대로 기억을 해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고 성적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꺼내 쓰는 방법 중에서도 왜 항상 문제집 이렇게 한 권으로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냐면, 이 방법에는 누적 연습 효과라는 아주 특별한 학습 효과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사실 아이들이 실제로 성적을 올릴 수 있게 도와주는 핵심 원리입니다. 학습과학 분야의 거장인 더그로로와 헤럴드 파슬러 교수 연구진의 수학학습 관련 임상 연구 결과예요. 학생들에게 A, B, C, D 유형을 섞어서 무작위로 풀게 했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평가 결과 이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최대 2배 이상의 정답률을 보였어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 응용 문제 해결 속도도 훨씬 빨랐습니다.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차 함수 문제를 읽고 이게 2차 방정식 문제인가? 확률 문제인가? 어떤 공식을 꺼내와야 하지? 하면서 뇌가 막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억을 샅샅이 뒤져서 쥐어짜내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에 배웠던 개념을 뇌에서 다시 꺼내오는 힘겨운 인출 과정을 시작하는 거죠. 이 과정이 일어날 때 신경회로가 가장 강하게 재구성되면서 바로 수학 잘하는 머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집 한 권만 반복해서 풀고 진짜 신기하게 수학 점수가 40점에서 80점으로 2배나 오른 학생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문제집 한 권을 어떤 걸로 풀어야 할까요? 집에 있는 걸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을 원하시면 저는 개념 원리를 말씀드려요.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개념 원리 문제집은 수학의 기본 개념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초부터 심화 문제까지 단계별로 학습이 가능해요. 그러면 또 궁금하신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하면 이런 일반 노트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문제집을 펴세요. 문제의 집이 아니라 문제를 노트에 풉니다. 문제집을 한 번 풀고 버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3번, 4번 이상 풀기로 했죠. 그러니까 문제집에 풀면 안 됩니다. 힌트가 되니까요.
문제집을 자신이 정한 분량만큼 풉니다. 적어도 한 단원 이상은 풀어야 돼요. 그리고 저만의 꿀팁 하나 말씀드리면 바로 색깔 있는 펜을 준비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풀 문제를 표시하기 위해서예요. 애매하게 맞춘 문제나 틀린 문제, 모르는 문제에다가 빨간색으로 별표를 합니다. 정한 분량을 다 풀었으면 문제집 맨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빨간색 별표 문제만 풉니다. 빨간색 문제를 푸는데 가뿐하게 맞춘 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애매한 거나 틀린 문제는 빨간색 별표를 추가로 칩니다. 이렇게 또 끝까지 풉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맨 앞이 아니고요. 거꾸로 가서 빨간색 별표가 2개 있는 문제만 풉니다. 마찬가지로 맞춘 거는 넘어가고 틀린 문제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에는 별표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풉니다. 그리고 이제는 순서를 무작위로 해서 다시 별표 3개의 문제를 풉니다. 이런 방법으로 계속 반복해서 푸는 거예요.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꺼내는 시도를 하면 즉시 생각이 안 나고 막히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때 메타인지가 작동하여 내가 아는 줄 알았는데 사실 모르는구나 하며 정확하게 인지하게 됩니다. 생각에 관한 생각 책에 보면 문제를 직접 푸는 과정이 이성 지적 노력 시스템을 강제로 가동시켜 메타인지가 뇌의 착각을 제어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EBS 다큐 프라임 학교란 무엇인가 8부에 0.1%의 비밀에 나옵니다. 상위 0.1%의 학생들의 특징을 말하는데요. 이 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확인하면서 스스로 끊임없이 설명하거나 문제를 풀어보는 인초의 시간이 일반 학생보다 훨씬 길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여기서 또 의문이 드시는 게 같은 문제만 풀면 답을 외우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답만 외우는 반복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의 기준을 정답 맞추기가 아니라 풀이 과정을 혼자서 풀어내기로 해야 하는 거죠. 이 문제 답이 3이야. 이게 아니라 왜 이 문제에서 이 공식을 사용하지? 첫 번째 단계에서 뭘 하면 좋지? 하고 다시 생각하며 풀어야 합니다. 시험에는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데요? 한 문제지만 반복해서 풀면 새로운 문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걱정되시죠?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학습 과학 분야의 거장 더그로로와 헤럴드 파슬러 연구진의 실험 결과 누적 교차 학습한 아이들은 새로운 유형과 응용 문제 해결 속도가 엄청 빨랐습니다. 한 권만 풀면 문제 유형이 부족하지 않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한 권에 나와 있는 문제를 90% 이상 맞추지 못한다면 우선 문제집 한 권을 자기 힘으로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다른 문제집을 푸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집만 많이 푼다고 해서 실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이어서 상위권인 학생들은 사실 이 방법이 크게 도움되지 않아요. 적어도 70점 이하인 학생들이 이 방법으로 공부했을 때 성적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평생 한 문제집만 풀라는 말은 아닙니다. 한 권으로 기본기를 만들고 그 다음 새로운 문제로 실력을 확인하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특히 수학 성적이 중하위권인 학생들이 문제집 한 권을 제대로 반복해서 풀면서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었어요. 학원 수업이나 인강을 듣기만 하면 그게 머릿속에 다 남지 않고 대부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또 시험 볼 때는 생각이 안 나서 못 풀고 결국에 수학 점수는 계속 하위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대로 한 것만 반복 풀기 방법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딱 한 달만 해보세요. 인수분해 공식인지 곱셈 공식인지 헷갈리던 게 개념과 공식이 머릿속에 쫙 정리가 되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학원에 가면 개념 원리 문제집과 RPM, 그리고 센, 최상위 수학 순으로 쭉 문제집을 풀어나가죠. 설명도 너무 잘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거 당장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도 시험 보고 나면 점수는 낮은 점수 그대로입니다. 성적은 올라가지 않아요. 사실 제가 처음에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20살 때부터 과외를 하고 알바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요. 학원에서 정해준 교재로 수업을 나가다 보니 잘하는 학생들만 따라오고 중하위권 학생들은 알아듣는 것 같은데 성적은 절대 오르지 않더라고요. 중하위권 아이들만 따로 불러서 봐주기도 하고 설명과 문제풀이를 천천히 나가보기도 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솔직히 그렇게 확 성적이 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아이 중에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어려워하던 아이가 있었어요. 개념을 어려워하던 아이라서 반복해서 개념을 설명하게 했고 문제를 반복해서 풀게 했어요. 사실 그때는 기대를 별로 하지 않았던 아이예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슬슬 수학 성적이 오르더니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다른 과목까지 성적이 쭉 올라서
반에서 2등을 하더라고요. 와, 아이도 놀라고 그 어머니도 놀라서 저를 붙들고 고맙다고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좋은 강의를 많이 듣는 것보다 들은 걸 꺼내서 반복해서 풀어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개념이 잘 나와 있는 문제집 한 권을 사서 제대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사소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좋은 강의보다 제대로 반복해서 푸는 공부법으로 뇌가 스스로 수학하는 머리가 되는 습관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부모님들도 혹시 이런 고민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문제집 한 권 풀기 시켜보세요. 그럼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구독해 주시면 해결되지 않았던 우리 아이 성적 문제를 큰 돈 들이지 않고 또 화내지 않고 함께 풀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